레드콜TV 콜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12일 저녁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 첫 회인가요? 그 제넥신 관련해서 네오이뮨텍의 상장 일정에 따른 제넥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넥신에 대한 기사거리를 이제 오늘 두 가지 기사가 났는데요. 지난주에 났던 기사와 함께 제넥신에 대한 투자 전략 방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입니다. 금일 코로나19 백신 방어 효능 검증 결과 발표라는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영장류 전임상 결과를 확인을 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떴고요. 두 번째로는 한독과 제넥신이 투자한 미 레졸루트라는 벤처 기업이죠. 470억 미국의 사모펀드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이제 났던 기사이죠. 제넥신 지속형 성장 호르몬 GXH9 중국 3상 승인을 받았다. 중국의 협력사가 이제 승인을 받은 거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기사들이 사실은 묘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제넥신의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영장류 전 임상 결과를 확인했다라는 기사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이 영장류 관련해 가지고 결과를 확인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제넥신은 지금 6월 23일인가요? 임상 1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10월 내로는 임상 1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의 지금 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2, 3상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이제 백신을 출시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마우스하고 영장류 임상 결과를 논문을 이제 공개를 한다라는 것은 6월 23일 임상 이전에 전임상의 데이터를 지금 결과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임상 1상 사람에 대한 실험 임상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 자신감이 없으면 동물 데이터를 굳이 발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물 임상 결과를 논문지에 실른다는 의미는 임상 1상 결과가 임박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우스, 그러니까 G 실험이죠. 3개 용량으로 나눠 실험한 결과 모든 그룹에서 항체와 중항체가 생성됨을 확인했고, 특히 고용량에서 더 많은 항체가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그룹. 자, 그리고 영장류를 대상으로 접종을 했을 때 충분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이 됐고, 자, 그리고 3회 접종 후 더 많은 항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제넥신의 가장 큰 특장점은 뭐냐면 지속형 플랫폼을 가진 제약 바이오 업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우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항체 반응은 물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T세포 반응이 잘 유도되어 실제로 인체에 투여되면 효과적인 방어 효능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021년 3분기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 실질적인 출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일정에 따라서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좀 보수적으로 잡기 마련입니다. 일정은. 자,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실질적으로 오늘 3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변동폭이 크게 상승했던 이유는 이거죠. 예, 한국 제넥신 투자한 미 레졸루트 470억 투자 유치 이 기사로 아마도 좀 반등에 성공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졸루트라는 회사에 대한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레졸루트는 이 기사는 이제 레졸루트 오늘 기사입니다. 예, 오늘 기사고 레졸루트가 사모 형태로 4,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기사이고요. 레졸루트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 RG358이라는 이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미국 및 유럽 임상 이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고, 자, 이 레졸루트는 한독과 제넥신이 작년 1월입니다. 2019년 1월 8일 기사입니다. 한독과 제넥신이 합작으로 28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54%의 지분을 확보한 한독과 제넥신의 공동 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 레졸루트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선천성 희귀질환이라고 하죠. 고인슐린 혈증 치료제, 그 다음에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요것을 이제 주업으로 하는 업체인데 한독과 제넥신이 이 레졸루트를 자회사로 공동 자회사로 삼은 이유가 레졸루트 처음에 이제 1월 8일에 기사에는 레졸루트 핵심 멤버들의 성장 호르몬 개발 경험은 한독과 제넥신이 공동 개발 중인 지속형 성장 호르몬 글로벌 임상 3상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레졸루트의 핵심 연구진들이 지속형 성장 호르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런 기술들이 있나 봐요. 예, 그때는 이제 그렇구나 라고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자, 그 다음 이제 2019년 올해죠. 올해 6월 15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뜹니다. 한독과 제넥신 최대 주주로 있는 레졸루트가 희귀 소화질환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라는 기사가 뜹니다. 이 얘기는 이 희귀 소화질환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FDA의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레졸루트라는 회사가 개발하는 다른 의약품에도 우선 심사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넥신과 한독이 공동으로 레졸루트라는 공동 자회사를 만든 이유가 처음에 작년 1월 달에는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더 실질적인 이유는 레졸루트가 개발하는 다른 의약품에도 우선 심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레졸루트의 모회사인 한독과 제넥신이라는 공동회사가 미국에 임상을 할 때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이것에 방점을 두고 레졸루트를 사들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9월 10일 이제 올해 지난달 기사입니다.
바이오벤처 레졸루트가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 RG358로 미국 임상 2상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 달에 희귀소화 질환 의약품에 지정받은 바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RPD라고 하는 것은 희귀소화질환 의약품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RPD에 지정되면 6개월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 권리는 다른 제품 시판 허가 절차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에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레졸루트라는 자회사가 오늘 기사에 뭐 거의 500억 정도, 470억 정도를 미국의 산업펀드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희소식이고, 레졸루트를 투자한 이유는, 제넥신과 한독에 투자한 이유는 조금 더 빠른 임상을 거치기 위해서 레졸루트를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뭐를 조금 더 빨리 심사를 앞당기기 위해서 했냐? 세 번째 기사인 거죠. 제넥신 지속형 성장 호르몬 GXH9. 네, 오늘 지난주 기사입니다. 중국 3상 승인을 받은 거죠. 지금 이 GXH9은 미국의 임상 2상이 완료가 됐고 3상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3상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레졸루트를 투자함으로써 GXH9의 임상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레졸루트 여기 이제 우리 신영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예. 여기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작년 1월입니다. 예. 한독과 함께 GXH9의 미국 사업 확장을 위하여 공동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이 레졸루트다. 이제 이런 얘기고, 여기에서 잠깐 지난 시간에 제넥신의 관계사인 네오이뮤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오이뮤텍 관련해가지고 예비상장 심사 청구 승인에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정을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오이뮤텍의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한 이후에 이제 45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기한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해외 기업인 경우에는 이 상장심사 청구 승인 기한이 이제 6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7일 이전까지는, 요번 달 7일 이전까지는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기업 기일은 좀 국내 기업하고 다르더라고요. 예, 저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0월 29일까지 좀 기한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고, 참고로 제넥신의 투자 방향을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일단 1차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네오이뮤텍의 상장 청구 일정에 맞춰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상장 청구 일정이 아마도 제넥신의 코로나 백신 1상 결과 발표하고 겹칠 것이다, 중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호재에 따라서 뭐 갖고 계신 주식의 일부분을 매도 전략을 취한다든지, 또는 뭐 아니면 뭐 효능 검사 이상까지는 갖고 가겠다라는 전략을 취하시면 뭐 그렇게 가도 전혀 무방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네오이뮤텍 상장 때까지는 갖고 가겠다는 전략을 취하셔도 되고, 그리고 2상, 3상까지 끝까지 보시겠다는 전략을 취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다만 1차 터닝 포인트는 네오이뮤텍의 상장 심사 청구 승인과 그 다음에 제넥신의 코로나 백신 1상
결과 발표 즈음해가지고 한번 변곡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제넥신이 투자하고 있는 관계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동기업이라는 것은 같이 합작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요 퍼센트는 제넥신의 퍼센트 지분율인 거죠. 네. 아이맵은 중국의 임상을 위해서, 중국의 임상을 위해서 같이 투자를 하는 회사이고 9%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GXH9의 중국 3상 임상을 지금 아이맵에서 도맡아 하고 있는 거고요. 3상 승인을 아이맵에서 지금 받은 겁니다. 받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레졸루트 나와 있죠. 예. 한독이 27%, 예. 제넥신이 27% 해가지고 54%의 지배회사가 되겠습니다. 요 이제 관계사 내지는 자회사 등등은 한번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네오이문텍인 거고요. 그 다음에 SL포젠이나 아지도모 제넥신이라는 회사도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뭐 대부분 뭐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죠. 뭐 KG바이오라든가, 네. 뭐 20%에서 30% 많게는 이제 50%까지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임상 내지는 상장 출격 대기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XH9이라는 성장 호르몬 제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았다라는 기사, 지난주 기사입니다. 지난주 기사이고, 요 GXH9은 지금 현재 미국의 3상 승인 대기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맵이라는 회사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보실 거는 뭐 딱 하나죠. 예. 기왕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노보노 디스크 뭐 이 덴마크 회사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 성장 호르몬 제제 뭐 이런 거 이제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제넥시는 지속형 플랫폼 제약바이오 업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주일에 1회 또는 한 달에 2회를 이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예, 임상 중이라는 얘기죠. 자, 한독과 제넥신이 공동 개발 중인 GXH9은 한국과 유럽에서 진행했던 임상 1상과 2상에서 주 1회 혹은 2주 1회 투여로도 매일 주사하는 제품인 지노트로핀 대비 우수한 키성장 효능을 보였다. 자, 매일 투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효능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현재 소환자에게 해서 2주 1회 투여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GXH9이 유일하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이게 가장. 이것이 이제 제넥신의 경쟁력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3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성장 호르몬 시장은 지금 2018년 재작년에 한 6억 달러 정도 규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025년에는 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7천억 정도 규모에서 2주 한 5천억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해간다는 얘기죠. 이건 중국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을 하면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46억 달러, 약 한 5조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이것은 이제 매일 투약을 하는 경우인 거죠. 예. 매일 투약을 하는 경우인 거고, 이것이 주 1회 또는 한 달에 2번 정도
투약을 하는 제형이 출시되면 오히려 더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회사 측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거는. 자,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의약품보험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다. 뭐가요? 예, 현재 투여하고 있는 매일 투약하는 제품. 이런 얘기죠. 뭐 당연히 그러면 제넥신의 GX H9도 당연히 이거는 뭐 보험 목록에 추후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임상 3상 결과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다라면 이제 그런 얘기고. 자, 이것은 지금 리포트로 이제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성장 호르몬 치료제는 약 4조 원대 시장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 사실 리포트예요. 작년도 리포트고. 그러니까 작년도 리포트이기 때문에 재작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추론을 했다라고 보고요. 아마도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는 5조 원대 이상의 시장으로 확장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 미국, 유럽,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88%를 이제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켓 시어를 살펴봐야지 기업의 주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장 호르몬 치료제는 크게 5개의 주요 기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하고 화이자, 요 두 회사가 뭐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속형 성장 호르몬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줄줄이 지금 사실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효능과 안전성 등의 문제다. 이거는 뭐 어떠한 약도, 치료제도, 백신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하나만 한 얘기고요. 자, 지금 소화 대상으로 미국 FDA 3상 IND 신청할 예정으로 연내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작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상이 완료가 됐고 3상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레졸루트 관련된 이야기도 있네요. 성장 호르몬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잠깐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80%가 아니고 한 50%, 55% 정도를 노보노디스크하고 화이자하고 이제 분점을 하고 있네요. 네, 분점을 하고 있고, 로시라든가, 머크라든가, 산도스, 일라이릴리, 그야말로 이제 내노라하는 글로벌 빅 파마들이 이 시장에 들어가 있네요. 달리 말씀드리면 이 시장의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반증이겠죠. 성장 호르몬의 실패 사례, 제넨텍, 화이자, 노보노디스크, 뭐 테바, 뭐 아주 내노라는 회사들이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이자나 노보노디스크나 지금 매일매일 투여하는 약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시장 마켓 시어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런데 개발 실패 사례라는 얘기는 지속형으로 월 1회 내지는 주 1회 이래야지 환자가 불편함이 없이 치료제를 주사를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임상 중단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네, 과거의 사례입니다. 그만큼 사실 뭐 어떤 핑계는 못 대겠습니까만은 그만큼 지속형으로 성장 호르몬을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속형 성장 호르몬 개발 현황입니다. 자, 제넥신 주 1회와 월 2회
두 가지 이제 농도로 달리해가지고 하겠죠. 자, 임상, 이상 다 완료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임상 3상 승인이 났고 미국은 임상 3상 준비 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자는 3상 실패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노보 노디스크라는 다국적 기업이 덴마크 회사입니다. 네, 다국적 기업은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제넥신의 GXH9은 노보노디스크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경쟁을 하고 또 협력을 하면서 이 시장을 양분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GXH9의 미래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품 성공률은 이 신영증권 리포트이고요. 물론 이제 과거의 자료이긴 하지만 22.4%를 반영을 했습니다. 임상 이상 성공률을 반영을 했고 이 신영증권에서는 2022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제품이 출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산정을 했고요. 아마도 그 정도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첫 해 매출은 1200억을 잡았네요. 네. 상당히 파워풀한 매출이죠. 그리고 2030년 경에는 1조 6천억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이제 이런 거죠. 네, 시장 점유율은 2에서 17%로 늘어난다. 이제 이런 거죠. 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구나. 이제 리포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속형의 기술력 하나로만 보면 이 이상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넥신 관련된 이 기사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넥신 관련해서는 지금 이번 달이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오이민텍 상장심사, 예비상장심사 청구 승인과 그 다음에 일상 코로나 백신 일상의 결과 발표가 이번 달에다 몰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달, 이번 달에 제넥신의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고 어떤 매도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제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셔가지고 저희 방송에 도움을 받고 잘 잡으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